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구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트 구조에 대한 학습을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 구조를 폴리노미얼을 표현하기 위한 활용의 사례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노미얼에 대한 이제 연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폴리노미얼 표현을 위한 어레이 구현 이런 형태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또 역시나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을 좀 더 메모리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이제 이러한 리스트 구조를 활용해서 폴리노미얼을 구현하게 되면 상당히 공간 효율적으로, 메모리 공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노미얼은 이제 다항식이잖아요. 그래서 다항식이 이제 제너럴하게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텀이 몇 개인 거냐면 이제 m개 텀이죠. 얘가 이제 m-1 개수가 m-1 서브스크립트까지 가고 있죠. m-2 땡땡땡 해서 0까지 가니까 0부터 m-1까지니까 이제 총 m개 텀이고, 차수도 이제 최저 차수가 이제 x의 2 서브 0승에서부터 시작해서 x의 2 m-1승 2 서브 m-1승이니까 역시 이제 m개 항에 대해서 이제 m2의 m-1 차수까지 이제 증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제너럴한 형태의 다항식이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방법을 이제 우리가 구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여기 a라고 하는 개수 부분은 이제 항상 동일하잖아요. 지금 a 개수 중에서는 이제 이 서브스크립트만 바뀌고 있으니까 a의 m-1승, 2의 m-2승 이런 형태로, 그리고 또 이 x항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x라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차수가 이제 변화하고 있으니까 차수와 개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에피션트 부분에다가 이제 개수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여기 익스포넌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차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개 텀을 이러한 내용으로 개수와 차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한 개의 텀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개수를 구성하고 얘가 차수를 구성하니까 나머지는 a하고 x를 넣어서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텀에 대해서 이제
개수와 차수를 정보를 보관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리스트 구조로 활용해야 되니까 이제 링크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각 노드에 대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항식 표현을 위한 개별 리스트 노드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C 언어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앞에서 했듯이 이제 그 가장 그 노드 자체에 대한 스트럭트를 타입 데프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노드 자체에 대한 연산이더라도 포인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스트럭트 폴리노드를 이제 타입 데프했으니까 이후부터는 이제 폴리노드라는 노테이션을 그냥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폴리노드에 대해서 이 에스터리스크를 써서 이제 폴리포인터라는 제3의 일종의 타입을 정의를 했으니까 타입 데프를 가지고 뒤에서부터 이후부터는 이제 폴리포인터라는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이 폴리노드라고 하는 스트럭트 타입의 포인터 변수와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폴리포인터 타입에 의해서 A, B, C 각 3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 활용 예가 여기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앞에서는 이제 제너럴한 형태였고 폴리노미얼 모든 형태 폴리노미얼을 이제 최대 m차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제너럴한 폼이고, 이제 실제 형태 중에 이제 3x14승 2x8승 더하기 1이라는 a라는 다항식을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구조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드 하나에 한 개 텀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쪽 텀, 얘가 이쪽 텀, 얘가 이쪽 텀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개수, 두 번째는 차수, 그리고 링크, 이런 형태로 각 노드가 구성되잖아요. 이 첫 번째 텀에 개수 3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첫 번째 텀에 차수 14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예, 여기는 그냥 링크인 거죠. 여기다가 뭐 X 뭐 이런 거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X라고 하는 변수는 뭐 공통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여기 첫 번째 리스트 노드 상에 이제 저장이 되고, 두 번째 텀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또 두 번째 리스트 노드 상에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수 2에 대한 정보, 두 번째가 이제 차수 8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링크는 역시 이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데, 다음 노드가 이제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노드에 대한 링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A당식에서는 항이 전부 이제 3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 번째 항에서는 더 이상 링크가 나가지 않죠. 여기가 이제 링크 파트인데, 링크 파트가 전부 이제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링크가 나가지 않도록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개수는 1이고, 여기 지금 텀 자체가 1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상수 형태로 나오려면 이제 차수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x텀에 대한 차수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다항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시작 부분, 이 A라는 다항식, 이 A라는 다항식에 역시 이제 시작을 또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래야 이 다항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A라고 하는 변수를 아까 만들었죠. 아까 그 폴리포인터라고 하는 요 부분 선언을 통해서 A 변수, B 변수, C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다항식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A 다항식의 시작 위치를 가르쳐 주는 포인터 변수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것이 이제 B 다항식이죠. B 다항식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변수 B에 의해서 이제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이 B 다항식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폴리노미얼에 대한 정보 시작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하고 B가 준비가 된 거고, 우리가 이제 C라고 하는 폴리포인터를 하나 더 정의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해 놓은 폴리포인터 C 변수는 이제 여기 두 개 폴리노미얼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게 되는 변수, 폴리포인터 변수, 즉 노드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B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개수하고 차수, 개수 8, 차수 14, 개수 3, 차수 10, 개수 10, 차수 6을 잘 적어 놨고요. 여기 링크 위치가 다음 노드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널 위치, 널 값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폴리노미얼의 덧셈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차수가 이제 같을 때 그리고 다를 때에 대해서 이제 처리 방법이 살짝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수가 이제 같은 항인 경우에는 서로 이제 개수들 간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차수에 대한 표현을 해주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항이 A 다항식과 B 다항식의 첫 번째 항이 전부 차수가 14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죠. A의 엑스포넌트하고 B의 엑스포넌트가 동일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얘들끼리 덧셈, 애딩이니까 폴리노미얼 덧셈이니까 3 더하기 8 해서 이제 11이 이제 개수로 들어가는 14 차수의 항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여기 이제 8차, 그리고 여기는 10차, 그리고 여기는 0차, 6차니까 그 A의 엑스포넌트 하고 B의 엑스포넌트가 같지 않죠. 여기도 0하고 6으로 같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같을 때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제 다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같이 보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같을 때에 대한 처리는 이제 이미 설명했듯이 그 실제로 덧셈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를 경우 즉 A 엑스포넌트와 B 엑스포넌트가 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B 쪽이 좀 더 큰 경우 아니면 A 쪽이 좀 더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한 어프로치가 아닌 게 어떤 어프로치를 해주면 되나요? 차수가 큰 항을 이제 먼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큰 항, 왜냐면 큰 항부터 다른 항, 차수가 작은 항으로 우리가 연산을 순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았을 때는 뭐 같으니까 두 텀의 차수가 같으니까 뭐 뭘 먼저 한다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차수가 큰 쪽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주게 되면 그 이하 차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A 쪽이 크다. 즉 케이스 1이죠. 이 케이스 1, 케이스 마이너스 1, 케이스 0는 이제 이 앞에서 나오는 이 compare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이에요. 이 함수가 이제 각 이 두 개 아규먼트를 서로 비교해서 이제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1 이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를 리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뭐 마이너스 1이 리턴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A 쪽 엑스포넌트보다 B 쪽 엑스포넌트보다 더 큰 경우인 거죠. 이랬을 때는 이제 B 쪽의 엑스포넌트를 먼저 이제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높은 차수. 높은 차수를 어디다 넣어줍니까? 예. B 엑스포넌트하고 B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그 항에 대한 정보, 높은 쪽 차수의 항에 대한 정보를 이 C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다항식에다가 이제 어태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링크를 이제 조정을 하죠. 이 B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 높은 쪽 다항식 B 다항식에 대한 차수를 현재 차수를 뭐 요 정도 두 번째 항에 대한 차수를 우리가 보고 있었다면 요 차수가 지금 이제 새로운 C 다항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리가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항식 덧셈 뺄셈 할 때는 이제 높은 차수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처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요 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리할 필요 없으니까 이 다음 항으로 이제 이동해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이제 B는 B의 링크인 거죠. B의 링크가 이제 현재 여기가 B였을 때 B의 링크는 이제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결과가 나타나는 문장이죠. B는 B의 링크라고 해주면 현재 B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한 칸 이제 다음 링크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텀에 대한 처리를 마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 해주도록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공통적으로 처리해 주면 되고요. A 쪽
익스포넌트가 더 크더라.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A쪽 익스포넌트와 A쪽 코에피션트를 C 당식에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A 당식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처리한 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옮겨줘야죠. A는 A의 링크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ile문으로 A하고 B가 이제 무엇든지 텀이 존재할 때, A and B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라는 다항식도 널이 아니어야 되고, B라는 포인터 값도 이제 널이 아닐 때, 두 개 다 널이 아닐 때만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둘 다 널이 아니어야만 이제 돌아가도록 해놓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 함수 초반, 반복문 초반에서 이제 컴페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 쪽 텀하고 B 쪽 텀이 반드시 무언가는 있어야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아예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A 쪽은 이제 텀이 한 3개밖에 안 되는데, B 쪽은 텀이 한 5개쯤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제 같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폴리 포인터 위치를 하나씩 이제 이동해 가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이 뒷부분에서 따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요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양쪽 다 널이 아닌 경우는 이 while문 안에서 처리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예 처리가 끝난 A 당식 또는 B 당식의 처리가 아예 한쪽이 다 끝난 경우, 일방적으로 다른 한 개 상식에 대한 텀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while 룹을 지나서 이쪽에서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처리하나요? 포문을 도르면서 남아있는 다항식들을 전부 그냥 C 다항식에 어태치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A 다항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B 다항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상에서 우리 다항식 연산할 때 보면 차수 똑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 얘들끼리 덧셈하거나 뺄셈하거나 해주는데, 차수 똑같은 거 없는 경우에는 그 다항식에 이 남아 있는 텀들이 그냥 그대로 모조리 새 다항식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작을 위해서 이 A 다항식에 대해서 A는 A의 링크, 그리고 B 다항식에 대해서 B는 B의 링크를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각 A 값과 B 값이 널이 아닌 동안에, 지금 포문의 첫 번째가 이제 초기식, 두 번째가 이제 조건식, 세 번째가 이제 증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을 돌면서 매번 A는 A의 링크라는 동작을 통해서 증감을 시키면서 조건이 A인 동안에 수행한다 이거죠. 조건이 A인 동안에 라는 얘기는 이제 A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 포문도 이제 조건식이 B다라는 얘기는 B라는 변수의 값이 0이 아닌 값들이 계속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뭐 밸리드한 어떤 한 링크를 가리키고 있을 때 얘는 0이 아니죠. 그리고 밸리드하지 않은, 즉 끝에 도달했을 때, 다항식의 끝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널 값을 가리킬 테니까, 널 값이면 이제 0인 거니까 그때 이제 포문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항식 덧셈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
초기화, 메모리 초기화하고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항식의 덧셈을 이제 리스트 구조를 활용해서 이제 수행하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컴플렉시티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기법의 복잡도, 컴플렉시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분석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이 경우에 이제 m개 텀하고 n개 텀을 가지는 AB 방식을 이제 덧셈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n 플러스 n 개의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된다라는 형태로 오더 오브 n 플러스 n 정도의 복잡도를 가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분석 방법을 챕터 1 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습하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